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환기 씨 입당 논란으로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뜨거웠죠. 그런데 이번엔 뜬금없이 통합진보당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왜? 누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로 돌아가 보시죠. 피청구인 주도 세력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북한의 사상을 추종해 왔습니다. 애국가 부르면 셋이냐 황당한 닥치시라고. 아니 17절 때 애국가 부르잖아. 우리는 13속도로 산 건데. 근데 애국가라는 것도 국가가 아니에요.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예, 송영훈 대변인. 이번에는 갑자기 통진당이든 안철수 의원이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다가는 통진당 꼴이 될 수도 있다. 내란정당 낙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서 이제 본인을 지지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 우린 정통 보수인데 이걸 왜 통진당에 비유하냐. 이거 너무 선을 넘었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이 통진당보다 위험하다고 이거 속아 웃을 일이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맞붙고 있습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께 들려드리고 싶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본인이 곤경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면서 I'm not a crook. 그러니까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기꾼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반박의 방식이 아닙니다. 정치 메시지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그 단어를 반복하는 순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크룩, 사기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들리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의 메시지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통진당 꼴이 될 수 있다. 내란정당의 낙인으로부터 지킬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단어들이 귀에 들립니까? 내란정당, 통진당, 낙인 이런 단어들이 들려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본인이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소구하려면은 내가 우리 국민의힘을 어떤 방향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포지티브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선 넘은 발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통진당이 해산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해산됐습니까? 북한으로부터 지령받고 지령받은 내용대로 통진당 의원들, 통진당 당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시설들 정도할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서로 짜고 1년여 넘게 이런 걸 하다가 해산됐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정통 보수 정당입니다. 어떻게 통진당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 최명천 소장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전환기 씨 이후에 또 이런 발언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만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되면서 내란 세력 심판하겠다. 위원정당 해산 심판하겠다라고 그동안 계속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당시 해산될 때 헌법재판소가 썼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이다라는 걸로 해산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통합진보당 당시 강령 어디에도 무슨 체제를 전복한다 얘기 자체는 없거든요. 근데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거를 많이 활동들이 담겼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봤겠지만 12월 3일 날 계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포라든가 사살이라든가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어떤 발포까지 하라고 이제 했다는 증언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계엄만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한 거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거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에 적지 않은 의원들이 오직하면 조경태 의원들은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당의 지도부를 구성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그리고 뭔가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뭔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네. 계엄을 옹호하는 거랑 자유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거라. 그런 점에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가 지금 그것이 당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정도의 어떤 지배적인 흐름 중에 충분히 위헌 사유가 될 수 있는, 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라는 판단은 저는 국민 다수의 충분한 판단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 부분은 사실 지금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하셨는데 통진당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헌법 헌재의 논리는 그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뭐 당의 강령에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강령으로 삼으면 당연히 그 해산 사유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진당의 주도적인 그 의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해산 사유가 된다고 본 거예요. 당시 통진당 의원은 5명입니다. 그래서 이석기 의원 등 상당수가 관여되어 있는 상황이죠. 5명 의원 전부가 아니더라도. 예. 국내심은 100명, 107명, 108명이에요. 그리고 국내심 의원들이 개입됐다는 게 나왔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옹호한 적이 국내심 의원들이 옹호 발언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뭐 탄핵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지만 자꾸 계엄에 대해서 옹호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옹호하는 의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리고 계엄에 대한 사후 평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가피했다라는 발언을 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이 내란을 옹호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저 발언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예. 왜냐 본인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면 그러면 내란 정당입니까? 그럼 내란 정당으로서 해산 청구돼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이유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자당의 당대표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 저런 식으로 당대표의 운동 방식을 정한다. 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참 전당대회가 통합의 장이 아니고 오히려 분열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양극단으로 나뉘면 당은 반쪽만 남게 된다.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친한계 세력을 내쫓겠다. 배신자들은 다 나가라. 라고 주장한 반면에 안 된다. 개헌 저지선 100석은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세력도 또 한동훈 세력도 일단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게 김문수 후보의 주장입니다. 과연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갈기갈기 찢겨진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